자, 이렇게 해갖고 다음으로는 이 슈퍼 터스컨들을 맛볼 때가 됐습니다. 제가 여기에 갖고 있는 이 3개의 슈퍼 터스컨 와인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대 슈퍼 터스컨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뭐 사시카야는 280불, 그 다음에 띠냐넬로는 140불, 솔라이아 230불, 오르넬라이아 175불, 다 이 정도 가격이 최소, 제가 비비노에서 최소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훨씬 더 비쌀 테고, 그리고 마세토는 무려 600불에서 800불 정도예요, 미국에서.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비싼 와인들입니다. 이 마세토는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에요. 그래서 이 5대 슈퍼 터스컨은 오늘 테이스팅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너무 비싸갖고, 대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3개의 와인들이 다 그 5대 슈퍼 터스컨 와이너리 회사들에서 만드는 와인들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사시카야를 만드는 테누타 산 구이도에서 이 세컨 레이블 구이달베르토를 준비해봤고요. 그 다음에 안티노리, 이 띠냐넬로를 만드는 안티노리가 키안티 지역 외에 이 볼게리 지역에다가도 와이너리를 하나 샀어요.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와이너리가 과도알타소라는 와이너리인데, 이 과도알타소에서 만드는 일 브루치아토라는 와인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르넬라이아 회사에서 만드는 세컨 레이블 레볼테, 이렇게 해갖고 그 실제 5대 슈퍼 터스컨들의 와이너리들에서 만드는 이 와인으로 오늘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을 할 거는 이 오르넬라이아에서 만드는 레볼테라는 와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. 이 오르넬라이아 와이너리가 사실 가장 유명한 품종이 뭐가 있었죠? 바로 메를로로 유명해요. 그래서 이 오르넬라이아에서 만드는 마세토는 100% 메를로고, 심지어 이 오르넬라이아 와인도 약간 모든 5대 슈퍼 터스컨 중에서 이 메를로로 좀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한 55%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메를로가 들어가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까베르네 프랑이 들어가는데, 그래서 이 메를로 때문에 이 오르넬라이아가 이 사시카야랑 맛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 두 개의 포도밭이 서로 완전 바로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사시카야는 되게 복합미가 넘치는 반면에 이 오르넬라이아에서 만드는 와인은 이 메를로의 추가 때문에 정말 풍성하고 뭔가 조금 더 센슈얼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이 레볼테도 마찬가지로 메를로가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이 3개 와인은 사실 메를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더 이상 지체 없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레볼테. 자, 이 오르넬라이아 와이너리에서 이 들어가 있는 이 메를로가 정말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,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메를로가 느껴질지 한번 궁금합니다. 얘는 블렌드가 다시 한번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메를로랑 산조베제 이 3개가 들어가는데, 빈티지마다 이 비율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때로는 메를로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, 또 때로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좀 많이 들어가고, 그거는 해마다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색깔을 봤을 때는 와, 색깔이 진짜 아름답고 살아있고 진해요. 빈티지가 2017년이라서 아직까지 많이 영해요.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바로 출시된 와인이고요. 아주 잘 살아있는 루비의 색이 있는데 반들반들 빛나는 수준인 것 같아요. 약간은 크리스탈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반짝거리는 그런 색깔이 있네요. 자, 향을 한번 볼게요. 과일 향들이 정말 프레시하게 나고, 체리 향, 제비꽃 향, 그리고 뭔가 되게 순수한 향이 나요. 포도와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향에 있어갖고 이 사이사이에 뭐가 여러 단계가 많이 안 낀 느낌. 정말로 그 땅 속에서 자란 그 포도의 향이 그대로 되게 정직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향이 날 때 그게 되게 순수하다고 표현을 하는데, 얘가 좀 되게 정말 그러한 순수한 향이 납니다. 약간 candied cherry, 약간 체리 사탕? 이 향이 나기도 하고. 자, 그러면 한번 맛을 볼게요. 이게 바디감은 미디엄 라이트 정도 되는데, 그 입속에서 상큼함의 그 과일 상큼함이 진짜 터져 나오네요. 약간은 뭔가
진짜 보졸레스럽기도 하고 살짝은 발폴리첼라스럽기도 한 그러한 유사한 약간 떠오르는 이 연관성이 느껴지는 것 같고 테니는 라이트한 것 같고 이 와인은 제가 만약에 이 와인에 대한 되게 그냥 주관적인 의견을 하나 말하자면 저는 이 와인은 에이징이 필요가 없는 와인인 것 같아요. 많은 와인들이 사실 아무리 이렇게 되게 진지한 스타일로 만들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8년 정도는 지났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맛있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얘는 마치 보졸레처럼 그냥 햇 와인으로 그 출시된 해에 먹어도 사실상 충분히 가장 매력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걸 마시면서 듭니다. 너무 프레시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 와인은 미국에서는 24달러로 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국에서 이 와인을 코스트코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도 가격이 코스트코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3, 4만 원 했었나? 근데 충분히 가성비가 되게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와인도 한번 비비노를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르넬라이아 레볼테 2017년 빈티지 총 3,920명이 레이팅을 해서 3.9점입니다. 저는 이 와인이 3.9점, 4.0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진짜로 이 와인이 엄청 진지한 느낌의 막 엄청 serious 이런 와인은 아니지만 이 상큼함으로도 4.0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은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와인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와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자,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테이스팅할 와인은 과도알타소 와이너리의 Il Bruciato라는 와인입니다. 자, 이 과도알타소가 안티노리 회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위치해 있는 거는 얘네가 위치해 있는 이 사시카야 오르넬라야가 위치해 있는 볼게리 동네에 있다 그랬죠. 그래서 토스카나 중에서도 이 해안에 있다 그랬죠. 근데 이 볼게리에서 이 와이너리를 이 안티노리 회사에서 갖게 된 이유도 이 사시카야를 이 마리오 인치사가 갖게 된 거랑 같은 계기예요. 그 주세페 게라르데스카가 피에로 안티노리한테 사위가 됐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이 과도알타소에 이 땅을 선물로 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두 와인이 나오는 땅 모두가 다 주세페 델라 게라르데스코가 선물로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사실 이 주세페 델라 게라르데스코가 약간 슈퍼터스컨의 이 모든 걸 잊게 해준 사람이라고 봐도 약간은 과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재밌는 것 같아요.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안티노리, 그 회사에서 만드는 띠냐넬로랑 그 다음에 솔라이아 이 두 와인이 있죠. 띠냐넬로는 산조베세가 메인이고 까베르네 소비뇽이 좀 추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솔라이아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메인이에요. 이 와인은 솔라이아 쪽이에요. 즉 까베르네 소비뇽, 그 다음에 메를로, 그리고 얘는 시라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얘의 특이한 점은 오히려 그 프랑스 포도 품종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시라가 들어간다는 점이 얘의 가장 신기한 부분이에요. 자, 그러면 얘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자, 이 일브루치아토 와인을 보면은 아까 레볼 때랑 한 가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색깔이 좀 더 보라색 쪽인 것 같아요. 아까는 조금 더 루비, 조금 더 약간 빨간색 쪽,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보라색 띠가 나는 것 같고 이 와인은 조금 더 fruit forward, 그리고 좀 더 상큼한 느낌이면은 여기에 이 일브루치아토는 조금 더 earthy한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약간은 조금 더 흙향이 조금 더 섞여 있고 얘도 살짝의 초콜릿 향이 나고 과일도 조금 더 자두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끝에 얘는 살짝의 민트 같은 게 있습니다. 뭔가 되게 시원하게 코를 샥하게 해주는 그러한 민트 같은 게 있어요. 자, 그러면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두 가지 와인 둘 다 이 와인의 품질이 진짜 깨끗하다는 말이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약간 이 와이너리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냥 부수적인 2차, 3차 향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로 몇 개의 되게 명확하게 얘네가 의도한 그러한 향들이 굉장히 잘 이 향과 맛들이 느껴지네요. 이 와인에는 태닌들이 좀 더 많이 느껴져요. 태닌들이
되게 부드럽고 작아요. 그래서 탁한 태닌들이 아니에요. 품질이 좋은 태닌들이긴 하지만 태닌들이 조금 더 느껴지고 이 와인은 조금 에이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갖고 있는 여기 세 와인이 다 2017년 올해 출시된 와인들인데 근데 얘는 조금 에이징을 해도 좋겠네. 한 5년? 5년 하면은 더 아름다워질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. 진짜 조금 더 베이스톤, 오페라로 치자면은 약간 베러톤 이런 쪽에 깊은 그러한 맛이 있고 바디감도 미디엄 풀 바디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스타일이 이 레볼 때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와인도 한번 비비노로 볼까요? 안티노리 테누타 과도 알 타sso il bruciato bolgheri 2017년 총 5,238명이 레이팅을 해서 4.1점이네요. 제가 알기로 이 일브루차토가 모든 빈티지를 다 합치면 비비노에서 4.0점인 걸로 아는데 이 빈티지는 점수가 되게 좋네요. 4.1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에 점수를 준다면 저는 4.0점을 줄 것 같아요. 4.1점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디벨롭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4.0점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테이스팅할 와인 슈퍼 터스컨의 가장 최초이자 가장 대표적인 사시카야를 만드는 데누타 산 구이도에서 만드는 와인 바로 구이달베르토입니다. 이 구이달베르토 이 세컨 와인을 만든 거는 그 마리오 인치사는 아니고 그 마리오 인치사의 아들 니콜로 인치사예요. 이 아들이 이제 이 귀달베르토를 만든 와인이고 이 와인의 특징은 사실 사시카야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 85%에 까베르네 프랑이 한 15% 정도 들어가는 비율로 하거든요. 근데 이 와인은 거기에다가 약간 메를로가 들어가고 산조베제가 들어간다는 게 특이해요.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, 메를로, 산조베제 이 세 개의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따라 볼게요. 자, 가격으로 보자면은 오늘 테이스팅하는 3개 와인 중에선 얘가 제일 비싸요. 미국 가격으로는 얘가 한 24불, 27불 하는데 얘는 45불입니다. 그래서 여전히 사실 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산 것 같아요. 한국에는 뭐 한 6만원, 한 8만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45달러로 샀고 딴 애들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기대치를 높게 가져보고 있습니다. 색깔은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진지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 와인이 약간 조금 빛난다고 표현을 했고 얘는 조금 더 보라색이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그냥 생긴 거로만 봤을 때 뭔가 엄중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여전히 약간은 조금 루비색이 띄고 있긴 한데 그 끝부분에 뭔가가 그냥 좀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러나? 자, 그러면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. 처음에 향을 맡았을 때 과일 향과 함께 초콜릿 향이 올라오고요. 그 다음에 약간 흙향은 아니지만 약간의 나무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향에서도 어느 정도 산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게 향에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. 뭔가 제가 들었던 바랑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슈퍼 터스컨 하면은 이 와인들은 뭐 원래를 따르지 않고 프랑스 보르도의 품종들을 써갖고 되게 강하게 만든 엄청나게 강한 와인들이야 이러한 인식이 있는데 사실 사시카야는 엄청 밸런스가 있는 와인이지 막 엄청 그냥 파워풀하기만 한 그런 와인은 아닌데 근데 이 와인을 지금 향을 맡았을 때 그게 진짜 느껴지네요. 이 와인에서는 그냥 뭔가 막 파워를 나타내려고 한 와인이 아니라 정말로 성숙되고 약간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집중으로 한 와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. 이 와인의 향이 되게 매력적인 이유가 정말 복합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콜릿 향이 꽤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 조금씩 그 과일들의 향이 느껴지는데 이 과일들의 향이 그냥 대놓고 그냥 나 이런 과일이야 이런 게 아니라 좀 찾아 나서게 만드는 미묘한 그러한 향들로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제비꽃의 향도 나고 심지어 저는 순간적으로는 약간 육포의 향이 났어요. 육포. 그리고 진짜로 그 육포 향이 한번 나고 나니까 약간의 고기스러운 향이 있네. 자두, 초콜릿, 그리고 육포. 자,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Holy shit! 진짜
진짜 맛있다. 와, 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과일의 진한 농도가 입 전체를 감싸는데 진짜 놀랐습니다. 제가 올해 여태까지 먹었던 제일 맛있던 와인이 엘리오 알타레의 바롤로가 제일 맛있는 와인이었거든요. 올해 먹은 모든 와인 중에서. 근데 이 와인이 그걸 이긴 것 같아요. 진짜로 구이달베르토가 그 와인을 이긴 것 같아요.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을 저를 리마인드 하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먹었던 와인 중에서 제일 맛있던 게 로지오라는 와인을 먹은 거거든요. 로지오 데이 필라레. 그게 벨레노시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 강남역 와인의 향기에서도 팔고 있고 한데 그 와인이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와인 중에 제일 맛있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맛에서 그 와인 때 느꼈던 감동 수준으로 감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입 안에서 머금고 있을 때 그 제비꽃의 맛이 나요. 그러니까 제비꽃이 맛이 어디 있어요? 근데 제비꽃의 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. 그 향이 맛에서 느껴지고 이 와인을 입에 머금고 있는 내내 그 맛이 계속 살아있고 이 삼키고 나서도 5초간은 그 맛이 계속 유지가 돼요. 거기에다가 그 살아있는 체리의 맛이 갑자기 팍팍 터지고 와 진짜 놀랍습니다. 자, 이 와인의 그러면 평점 한번 볼까요? Tenuta San Guido, 구이달베르토 2017년 총 1838명이 레이팅을 해서 4.1점입니다. 저한테는 이 와인은 진짜 4.6점일 것 같아요. 입 안에서 이 와인을 머금고 있는 매 순간이 정말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와인은 음식이랑 같이 먹기보다는 저는 그냥 따로 이 와인만을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그냥 샤크리테리나 아니면 치즈 정도 마늘 갖고 그랬을 때 이 와인을 조금 더 집중해가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와인은 뭐 지금도 그냥 너무 아름답고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에이징을 잘할 것 같아요. 태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 태닌이 진짜 벨벳만큼 부드러워요. 예상치도 못했네요. 제가 사시카야를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귀달베르토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감동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 세 개의 슈퍼 터스컨 와인들에 대한 테이스팅을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이태리 와인 얘기할 때 슈퍼 터스컨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슈퍼 터스컨에 대한 탄생기랑 함께 이렇게 대표적인 너무 비싸지 않은 슈퍼 터스컨들의 테이스팅을 저랑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직접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해갖고 이탈리아의 와인을 완전히 통째로 엎어버린 혁신의 상징이 되어버린 슈퍼 터스컨들에 대한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And as always,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. Peace!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you're 바로